마차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물건에 대한 관심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인도 이제 더 이상 이제 호객행위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고요. 시간은 이제 점심을 넘어서 한 오후 2시쯤, 3시쯤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그러면 혹시 마차를 좀 후회하고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거리상으로? 아마 누구냐 미개 거리 감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가는 길에 별일이 없고 그리고 마차가 다니기 쉬운 길이라면은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인은 여러분들이 다 모여 있는 거를 확인하고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해요. 이제 늘어났던 좌판을 다시 회수하려는 건지 물건을 일반 손님들한테 팔 생각이 거의 없어 보여요. 그리고 마차 앞에는 이제 엘도라 마차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로 약간은 북적거리고 있어요. 이제는 그들도 딱히 물건 사려고 모인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 나누거나 친목하고 잡담 떠들고 그러고 있어요. 혹시 쥐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 어딘지를 좀 물어볼 것 같아요. 이 마을에서? 네, 예. 네, 뭐 이 마을 자체는 쥐가 그냥 많아요. 애초에.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가 특정 지역으로 많다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흔하게 널려 있어요. 계절마다 쥐를 잡는 행사를 하기도 하는. 예, 다 같이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쥐를 잡거나 아니면은 왜 옛날에 우리 현실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새마을 운동 때 쥐꼬리 잡아오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식의 행사를 진행할 정도로 쥐가 많아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쥐를 잡을 수 있나요? 뭐 잘 조사해 보면은 돌아다니는 쥐 한 마리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감지 쓸게요. 감지, 네, 써보세요. 쥐 한 마리 잡고 싶은 거죠? 네, 근데 감지로는 쥐를 잡는 게 아니라 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쥐가 안 보이니까 감지를 해서 13. 그 수정치 플러스 하면은 이제 16입니다. 아니 뭐 괜찮아요. 난이도 되게 낮아요. 미기 이제 주변을 살펴보면은 그 건물과 건물 사이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틈새에 쥐들이 다니는 구멍 같은 것들이 보여요. 아마 기다리고 있거나 아마 함정 같은 거를 설치해 두면은 잡히지 않을까요? 음흠. 함정 같은 게 뭐 있지 않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니면 함정을 사든지. 일단 쥐를 확인합니다. 오, 높게 나왔다. 18. 시작이 오. 좋구만. 오늘 좀 다이스가 나서 되는데 네, 딱 원하는 그러니까 미기 원하는 사이즈에 적당한 네 원하는 사이즈에 사이즈가 있었나요? 네, 그런가 봐요. 좀 얌전한 느낌의 쥐를 잡았어요. 키워 키워. 주머니에 넣나요? 라따또이 각이다. 동물조련 안 돼요? 그냥 동물 조련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뭘 훈련시킬 거예요? 아니요, 훈련까지는 아니고 얌전하게 있으면 되는데 네, 제가 10피트짜리 줄이 있거든요. 네. 아, 그런 게 그 있어요? 줄로, 네, 그 줄로 이제 쥐가 이제 도망 못 가게 무슨 목줄 마냥 묶어놔요? 그냥 몸통 자체를 묶어놓을 겁니다. 몸통 자체를? 예, 그래요. 묶어두세요. 몸통을 이제 줄로 이제 묶어두고 거기다 이제 치즈 조금 줘요? 조금 음. 떼서 이제 먹여줄 거예요. 오, 아니, 키우기요, 진짜? 그 야생동물이고 이런 짓을 했다고 해서 당번에 길들여지지는 않겠지만 네, 그렇죠. 친구 네, 일단은 쥐는 얌전하게 있어요. 먹을 걸 줘서인지.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무리에 합류합니다. 네. 저 뭐야? 지금 죽이고 싶어졌어요. 아, 쥐가 싫은가요? 네, 쥐가 싫습니다. 하도 성당에서 많이 봐가지고. 저는 그냥, 저런 더러운 걸 들고 댕겨? 이러고 맙니다. 쥐를 그러면 저는 이제 주머니에 숨겨둘게요. 그 상태로. 먹을 게 많은데 굳이? 아니 피터야? 무슨 주머니에 숨겨? 주머니에 일단 넣고. 네, 일단 얌전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물건 정리가 끝난 상인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가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뢰를 받은 물건을 갖다 주는데 마법사한테 아직 응답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탑에 있다라는 그런 확인 신호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아직 그 신호를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또 일단 배송지는 정해졌으니까 뭐 일단 출발하고 있으면 오지 않을까요?
길도 정해져 있고. 이게 상인은 딱히 그거를 달가워하잖아요. 마법사 탑 주변이 위험하기도 하고 만약에 탑에 없다면은 마을에 있는 것이 물건도 안전하고 자기네들도 안전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됐죠? 지금 오후 2-3시쯤 오후 아니에요? 넘어 2-3시쯤이에요. 거기까지 오래 걸리진 않죠. 오래 걸리나요? 거기까지? 아까 전에 이제 미개 거리 감각으로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왕복으로 갔다 오는 데는 한 2-3시간 정도? 그러니까 조금 걸림. 예, 만약에 길이 마차를 끌고 가는데 평탄하고 잘 정비된 길이라면 그래도 늦게 출발해서 해 떨어지면 더 위험하니까 그냥 미리 출발해서 대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설득을 해보나요? 네네.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굴려야 되나요? 네, 굴려야죠. 네. 그러면 주사위에서 내 설득이 플러스 3. 오 괜찮은데. 오, 라오의 말에 상인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더 지체됐다가는 오히려 시간을 금처럼 여기는 엘도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살 만한 손님들도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빨리 물건을 갖다 주는 게 낫겠다라는 라오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출발하는 겁니까? 네, 그럼 상인은 이제 자기가 원래 데리고 있던 호이들을 시켜서 마차를 한 대를 끌고 와요. 말이 2마리가 끌고 있는 좀 큰 마차예요. 저희 뭐 짐칸에 타나요? 하면 옆에서 걸어가나요? 옆에서 걸어가는 거죠. 짐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수레 자체에 전부 다 짐이에요. 그리고 천으로 덮여져 있고 끈으로 단단하게 묶여 어떤 있어요.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갑시다. 상인은 출발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끌고 상인은 이제 마보석에 앉아서 자기가 직접 끌어요. 출발. 마을을 벗어나서 이제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도 예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길이 조금씩 이제 정비가 되지 않아서 이제 울퉁불퉁해서 수레가 덜컥덜컥 거려요. 아마 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아이고. 생각보다 꼭 걸리니까 네, 밤에 오는 것보다 나아. 마을을 떠난 지 한 30분 정도 걸었을까요? 작은 숲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더 길이 험해요. 상인한테 다른 길은 없냐고 물어봅니다. 네, 마법사 탑으로 가는 길은 이 숲을 지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말을 해요. 이런. 일단 숲이니까 뭔가 좀 더 경계한다거나 뭐 약간 그런 액션을 할 수 있나요? 감지? 네, 감지 같은 거 감지를 있잖아. 하면은 이 숲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는 좀 알 수 있겠죠? 그럼 한번 감지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네. 감지 몇이에요? 플러스? 감지 저 2요. 제가 굴릴까요? 저 플러스 5인데. 아 예 그러면 플러스 5? 가시죠. 뭐 둘이서 같이 탐색 감지한다고 하고 그럼 둘 다 굴리죠? 아니요, 네. 도미닉이 굴릴 때 2점 주사위 하나 더 굴려서 하시면 돼요.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죠. 서로 해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 시간 네. 절약을 위해서. 오 당연히. 그럼 이건 대놓고 성공한 네. 거고. 그러면 음. 23이네요. 네. 네. 예, 도미닉하고 라오가 봤을 때 숲은 조용하긴 한데 좀 약간 어딘가 모르게 사나운 느낌? 일단 안전해 보이긴 하는데 긴장 풀지 말고 갑시다 일단. 그럼 일단 무기를 다 꺼내놓죠. 예. 여러분들이 무장을 하니까 호이들도 따라서 눈치를 보며 무장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는 일단 쥐는 배낭에 넣겠습니다. 그래도 돼요. 배낭을 갖고 있다면. 네,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제 배낭에 난 또 자루같이 이렇게 묶어서 허리춤에 매달았는 줄 알았더니 주머니에 넣은 거군요. 넣는 주머니. 저 주머니였을 때 그런 주머니 생각했는데 약간 자루같이 생긴 주머니. 그것도 주머니잖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해리포터 피터냐고. 아 그런 얘기였구만. 숲을 이제 걸어가면은 이제 마법사 탑이 어느 정도 가까워짐을 느껴요. 근데 이제 호이 한 명이 뒤에서 이렇게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제 이런 일에 자기들까지 그리고 외부인을 고용할 정도로 뭐 이렇게 유난을 떨까 뭐 그런 식의 투덜거림이에요. 아 참고로 호이는 3명 있어요. 네. 네. 전 그 말 듣고 싫으면 꺼지시던가라야 합니다. 호이는 좀 불쾌하겠죠. 네. 우리야 뭐 돈 받으면 그만인 사람들인데 뭘 그렇게들 싸우셔요. 예. 보이들의 생김새가 어떻게 돼요? 가장 이제 리더로 보이는 애는 대머리고요. 그리고 왼쪽 눈은 이마부터 볼까지 흉터가 있고요. 와. 그리고 종족은 셋 다 인간이에요. 네. 오른팔로 보이는 약간 좀 더 이제 리더하고 친해 보이는 사람은 갈색 머리가 약간 긴 편이고요. 남자고 말한 거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딱 봐도 좀 과묵해 보이는 젊은 남자예요. 그리고 이제 투덜거렸던 사람은 좀 이렇게 그렇게 리더하고 친해 보이진 않아요. 약간 일행하고 약간 거리감이 있고요. 근데 체격은 제일 좋은 편이고, 네, 그 정도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예, 그 투덜거린 사람이 제일 큰 칼을 갖고 있어요. 양손 거구만. 음. 일단 뭐 싸움이 난 거 아니면 그러면 싸움은 걸었나? 약간 그냥 빈정된 거임. 아, 딱히 그거에 대해 응수할 생각도 없어 보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계속 걸어갑시다 일단. 지금 한 30분 지난 거죠? 출발할 때? 네. 30분 정도 지났고 숲도 이제 작은 숲이어서 그렇게 빠져나가는데 오래 걸려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애초에 마법사 탑이 그 숲 가장자리라고 중간? 해야 되나요? 아 가정자리. 예, 그쯤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마차가 계속 덜그덕 거려서 상인이 약간 불안한 눈으로 자꾸 짐을 확인을 해요. 혹시라도 짐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는 건지 계속 이제 가다가 멈춰 서서 다시 짐을 확인하고 다시 움직이고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있어요. 뭐 혹시 집히는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상인은 그냥 혹시나 짐이 상할까봐 그러니까 의뢰를 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자신은 엘도라 상인이라면 최상의 품질로 고객을 만족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확인하는 게 그 네. 짐이 함에 있는 거가 상자 같은 데 들어있는지. 네모난 느낌이긴 해요. 천으로 덮여있고 상인이 확인할 때마다 자기만 볼 수 있게 살짝만 열어봐요. 오케이. 용병한테 물어볼 수 있나요? 저거 뭔지 아냐고? 그러면 용병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데 저렇게 계속 유난을 떤다고 얘기를 해요.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봐도 호들갑이긴 해.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건데 뭔가 좀 수상한데. 일단 저는 대충 수긍합니다. 네, 저도 뭐 저는 아직도 의심포스입니다. 이 새끼들 뭐지 하고. 그 혼돈맨들이 좀 해주세요. 제가 깽판 지금 계속 치고 싶은데 저는 혼돈이 아닙니다. 이제 지금- 준비 막으로 바뀌었습니다.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일단은 넘어가도록 합니다. 저는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길래 하고. 그렇다네요. 혼돈맨들이 아직 시동이 안 걸렸나 봐요. 혼돈맨 아니라고요. 네. 이거 시동 걸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일단 계속 주시는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네, 그러면은 그렇게 가다 서다 반복을 하는데 숲에서 갑자기 인기척이 들려요. 어떤 생명체가 지금 자기네들을 향해서 오고 있다라는 거를 느껴요. 다른 게 달려온다는 건가? 네, 거의 약간 달려오는 느낌? 호이들도 이제 무기를 꺼내고 상인 혼자만 못 느꼈어요. 다가오는 방향 위협 가능한가요 혹시? 어떤 위협이요? 소리치는 거? 또 소리 지를 거예요? 그냥 뭐 누구냐 하고 막 또 소리 지르는 거네. 또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그래도 한번 좀 불이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적이라면 그래도. 근데 스킬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면은 스킬적으로 뭐 도발 같은 게 아니면은 약간 무의미할 것 같은데. 위협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상이 위협한 것처럼. 나는 그러면 그냥 그럼 일단 소리만 지를까요? 누구냐 하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라오가 외치는 소리가 끝나자마자 이제 풀숲에서 튀어나온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랜포드예요. 그랜포드는 아까 전에 아침에 봤던 모습과 다르게 약간 많이 지저분해진 모습이에요. 아침에는 그래도 깔끔하게 옷에다가 망토까지 잘 둘러고 있었던 모습인데 지금은 망토는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 머리도 지저분하고 얼굴에 검댕이도 묻어있고 심지어 팔에 붕대도 감고 있어요. 제가 먼저 일단 뛰쳐나가서 달려갑니다. 그랜포드한테. 말 걸어봐요. 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탑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 있는 거냐고. 물어보면은 그랜포드는 되게 당황한 듯이 당신의 빤히 쳐다보다가 아까 아침에 봤던 하플링 아니냐고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개 질문에 답변을 해주겠죠. 안 그래도 지금 조금 난감한 상황이라서 도움이 필요했는데 다행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숲에서 튀어나온 사람이 이제 그랜포드 마법사인 거를 확인한 상인이 호이들한테 경계태세를 풀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의 의뢰인이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랜포드한테 다가와서
지금 안 그래도 물건을 가지고 이동 중이었는데 탑에 있다는 신호를 받지 못해서 조금 당황스러웠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랜포드가 다시 상인을 또 빤히 쳐다봐요. 그래서 빤히 쳐다보다가 그 자기가 부탁한 물건 이제 왔냐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상인을 반갑게 또 인사를 하죠. 그러면서 좀 많이 난감하게 됐다고 좀 이렇게 당황한 표정을 지어요. 안 그래도 지금 자기도 탑에 있다가 나온 건데 좀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자기가 탑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대체 무슨 사고냐고 한번 물어볼게요. 실험을 하다가 좀 폭파라고 해야 되겠죠? 아이고. 좀 난장판이 돼버렸는데 그 탓에 자기가 원래 탑의 주인이라는 거를 인식해주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그만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탑에 있는 보안 장치들이 자기를 적으로 인식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탓에 지금 급하게 몸만 간신히 빠져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휴, 이래서 엠품 있는 놈들은 아휴. 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단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 다른 파티원들한테 물어볼게요. 저는 응당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일단 우리는 호의하는 것까지가 일단 우리 일이었는데 그 탑의 그 위험까지 뚫으면서 도와주기에는 우리가 너무 뭐 남는 것도 없고 위험하지 않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들은 그러니까 상인은 자기도 그거에 대한 대금을 치를 생각 없다라고 얘기하자마자 그랜포드가 그 일은 이 탑의 위험을 없애는 거는 자기 의뢰니까 자기가 보수를 챙겨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전 그 얘기 듣고 하고 생각합니다. 좀 더 물어볼게. 아니 일단 위험에 뛰어들어야 되는 건 우리인데 그러면은 탑에 뭐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위험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나르고 있는 물건이랑 뭔 관련이 있는지 일단 알려줘야겠다고 글램포드를 한번 설득하겠습니다. 네, 한번 굴려보세요. 좋군. 설득이 플러스 3이니까 19 나왔네요. 오. 잘 나오네 오. 오늘 진짜. 그랜포드는 일단 물어본 게 탑에 이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예, 그리고 그 위험 요소들이 우리가 운송하고 있는 이 물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일단 위험 요소들은 자기가 설치한 보안 장치들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적이나 도둑이 들었을 때 그걸 방어하는 핫스윙? 원래? 함정 종류. 그래서 이제 있는 위험 요소는 스켈레톤이 있고요. 곤봉차게 잘해. 자기는 마법으로 이제 무생물을 움직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켈레톤이 있고 그리고 인간형 정령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인간형 정령은 자기가 탑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동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험에 들어가는 에너지나 이런 거를 공급받기 위해 그 두던 정령이 있는데 그 정령을 컨트롤하던 장치도 이제 망가져서 아마 탑에 돌아다니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켈레톤 무리하고 정령이 돌아다닌단 말이군. 그렇죠. 그러면 물건과의 관계는요? 물건은 자기 실험 재료라고 얘기를 해요. 실험 재료다. 네. 무생물이 있다라고. 네? 무생물이 뭐? 실험 재료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무생물이냐고. 아니요, 살아있는 거라고는 얘기는 해요. 살아있는 거. 네,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엘도라가 제대로 물건을 구해왔다면. 그래서 깰까봐 또 좋았던 거. 저는 매우 흥미 깊어하면서 혹시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없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말해줄 수 없다고 해요. 이거는 마법사 실험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쪽도 마법사면서 이런 것도 모르나라고 이제 물어보겠죠. 킹받 위협할까? 위협해버릴까? 위협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되려 용병들이랑 싸우는 구도가 보여가지고. 상인은 저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이 대금을 받지 못하면은 자기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탑의 위험에 대해서 그 자기가 직접 나서겠다라는 그 의향은 없어 보여요. 용병들한테는 물어볼 수 있나요? 용병들도 자기들은 보수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엘도라와 직접 계약이 돼 있어서 이런 의뢰를 따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ES. 쓰레기 같은 놈들. 쓰레기 같은 놈들. 아니요, 이건 계약 관계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가는데 일단 마술사는 같이 합류하는 건가? 탑 입구까지만 같이 가준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자기가 같이 들어가도 도움이 안 되는 게 지금 아침에 이제 준비했던 마법도 다 써버렸고 아 세컨 풀어줘야 돼. 그 세컨 푸는 게 아마 탑 안에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죠. 일단 그러면은 그 보수나 언지를 받아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라오가 이제 보수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랜포드는 조금 생각하다가 한 금화 1000개면 어떻소이까라고 이제 대답을 해요. 1000골드? 우리를 뭘로 가는 겐가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큰 돈이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때문에 좀 정신이 팔린 것 같네요. 예 일단 펠레톤에 뭐 갇혀있던 정령 정도면 그래도 할만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도미닉은 별로. 왜냐면 이런 스켈레톤들을 부리는 것도 그렇고 저는 저 안에 있는 실험체가 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까? 네, 그거를 안 하면은 저는 이거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제 이런 스켈레톤 부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는 제 신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상의는 이제 결정권은 그랜포드한테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랜포드는 도미닉을 빤히 쳐다보면서 좀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자신의 실험 재료를 얘기해봤자 어차피 당신은 더 나를 혐오스럽게 생각할 뿐이겠소라고 이제 대답을 해요. 그래서 굳이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도대체 뭐길래? 저는 그러면은 그랜포드한테 얘기할게요. 일단 도와주긴 하겠는데 이 일을 끝내고 나면은 나는 보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이런 실험 같은 거를 그만두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그 약속을 해주지 않으면 저는 안 돕겠습니다. 이거 완전 질서선인데 이거. 그랜포드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해요. 그 자기 마법사 탑을 해결하는 게 더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납득입니다. 실험이야 뭐 다른 걸 하면 되니까. 네, 그냥 구두 약속이라도 상관없죠. 네. 그리고 노력은 해보겠는데 뭐 좀 부서진 것 같고 우리한테 그걸로 따로 떼먹을 생각은 하지 말라고. 지금 탑 싸우다가 뭔가 부서져도 예 노력은 해보겠다 안 부수게. 실력 있는 모험가라고 생각했는데 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겠죠. 자 일단 부셔도 된다 해서. 낭장판을 피워도 된다. 그러면 더 뭔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없으면 갑시다. 네, 그러면 상의는 이제 일단은 물건을 탑 앞에까지는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마법사 탑까지 이동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잡담을 떠드는 사이에 또 마차가 가다서다 반복해요. 근데 상인만 그 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그랜포드는 의외로 별 생각 없이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법사 탑 앞에 도착하면요. 펠레톤? 아니요, 그렇게 바로 나오진 않고요. 아쉽다. 네, 바위로 만들어진 탑이고요. 되게 오래된 탑인지 이미 덩쿨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자라 있어요. 거의 탑 꼭대기까지 다 있을 정도로 많이 자라 있고요. 그리고 탑 주변에는 꽤 깊은 해자가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어딜 보아도 해자를 건너갈 만한 장치가 보이지가 않아요. 뭔가 숨겨진 장치가 있겠군이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찾으려고 합니다. 감지 같은 거 뭐 없나? 일단 그랜포드한테 물어볼 순 없나요? 그게 아직까지는 낫겠다. 같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랜포드는 약간 당황하면서 해자 주변을 이렇게 둘러봐요. 둘러보다가 분명 여기쯤이었는데 하면서 이제 혼잣말을 중얼거려요. 이거 감지를 뭐 체크 가능한가요? 원래 다리가 있었겠구나. 이거 감지 높은 사람이 있으면 감지 한번 해보면 되지 않나? 네, 감지해도 돼요. 뭔가 스위치 같은 감지 거나. 높은 사람. 제가 할게요 그러면. 그러면 네,
이점 주사위 하나 줄게요. 그럼 도미니카하고 네. 드란닥이 둘이 찾는 거죠? 네. 네. 제가 굴릴게요. 2개. 허허, 2개 하기 잘했다. 와, 아주 와우. 극과 극으로 나오네. 23입니다. 게다가 23이요. 와, 되게 높네. 감지 플러스 5라서. 드란닥은 마법사람에는 아마 이런 곳에 스위치를 숨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했고, 도미닉 같은 경우에는 어쩐지 이제 그나마 풀이 덜 자라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길이 만들어진 듯한 커다란 바위 앞으로 다가가요. 그랜포드도 그 근처를 이제 서성이다가 여기 있구만 하면서 바위 한쪽 면을 꾹 눌러요. 그랬더니 탑과 여러분들이 서 있는 땅 사이로 이제 나무 다리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안 보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마법이 해제되면서 다리가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짜잔.